네, 시장의 분위기가 고조가 되다 보니 벌써부터 골디락스 시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도 2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장의 훈풍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매주 증권사 센터장들을 상대로 취재해오는 매경비즈 이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오늘은 목요일에 함께하면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증권사 센터장들은 또 지금 시장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. 아무래도 이제 기분 좋은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. 또 기분 좋은 또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. 이른바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증시에 승풍이 불고 있습니다. 이 여기에요. 이제 그동안 한 해 증시를 괴롭혔던 불안전 요인으로 꼽혔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도 장밋빛 전망을 연이어 내놨습니다. 이 먼저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. 시장이 최근에 반등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 호재가 주가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폭 해소되면서 안도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,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또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이 매수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로테이션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도감을 좀 갖고 랠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하에서 만만한 반등을 좀 시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이제 시장의 반등을 세 가지의 호재로 분석을 해주셨고 일단은 뭐 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오현석 센터장님은 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센터장들의 의견은 또 어떤가요? 네, 올해 사실 그 코스피의 최대치를 제시했던 것이 유안타증권입니다. 이 유안타증권이 이제 코스피 상승이 바이든 효과에 이어서 이 내년 초, 그러니까 올 한 해 국한되기보다는 이 효과가 내년까지 강한 상승세에 동력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. 이 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, 또 미국과 중국, 유럽의 대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연달아 맞물리게 되고 또 상반기에 지표 회복 가능성,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여기에 백신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연초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면서 1분기 말,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말 또 2분기 초까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. 이렇게 전단했습니다. 또 이어서요. 이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. 이 현재 변동성 구간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제로 금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확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마냥 낙관적이라고 좀 증시를 좀 진단하지는 않았는데요.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국면, 또 이 신정부의 출범 정책이랑 맞물리면서 이 증시 상승세가 더욱 강해질 거라고 예상은 하면서도 이 다만 이 바이든 정부,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 대규모 재정 확대를 위해서 국채 발행 대신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은 어떤 증시의 압박, 좀 부담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. 또 이어서 이 고점은, 그러니까 올 연말의 고점은 확실하지만 내년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는 좀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.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이 경제 정상화가 최우선되는 만큼 경기 회복 모멘텀을 반영해서 이 상승세는 계속 될 것이라는 어떤 대기조는 좀 유념을 하셨습니다. 다만 이 내년 코스피가 최대 2,800선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법인세 인상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확대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영향을 판단을 했다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.
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승 기조를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이창목 센터장이 좀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.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 좀 눈에 띄는 건 수급 개선입니다. 특히나 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이에 발맞춰서 또 시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?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. 외국인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순매수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 많이 있습니다. 또 전일에 사실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. 아무래도 2032조로 뭐 달성을 하게 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좀 자금이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또 올 한해 가장 괴롭혔던 증시의 불안정성을 좀 야기를 시켰던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점점 해소되고 연달아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맞물려 오면서 시장도 여기에 아주 예민하게 또 반응을 즉각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제 뭐 업황이 잘 된다.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요. 또 코로나 쇼크에 있어서 이 기업 이익률이 또 기저효과를 받게 되고 또 여기에 저금리 유동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이 약달러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동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장세 상승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내년도 만약에 불스마켓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뭐 코스피 3000 시대도 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꿈에 그리던 코스피 3000 시대.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내년 지수를 3000포인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뭐 달러 약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최근에 또 외국인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 그럼 이 기조는 더 이어질까요? 아무래도 네. 이제 도화선, 그러니까 코스피 랠리에 좀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게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. 이달 기준으로 전일까지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거래소 결과 3조 원 넘는 것을 외국인이 단독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. 뭐 이전과 다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요, 이 트럼프 정부가 워낙 이제 보호주의 또 자국주의를 강조를 했었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봉쇄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안에서만 자금이 돌았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점점 풀리면서 바이든 정부가 아무래도 다자무역을 좀 최우선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이 자금이 신흥국 또 앞으로 좀 결과값이 좋을 상승률이 좋을 것 같은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여러 가지 면에서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만약에 이 신정부에서 나올 경우에도 약달러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. 외국인도 여기에 발맞춰서 국내 증시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뭐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최근에 변화의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변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요? 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최우선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관심이 좀 이동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요 이제 최선호주로 꼽히는 게 바로 반도체,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반도체 업종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덧붙이는 게 바로 자동차 시장입니다. 이 반도체 기업 이익률이 반등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미중 무역 갈등 이 이후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 양대 종목이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다자 외교를 좀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간에 이제 갈등이 없어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. 이제 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.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내년도에 반도체가 순이익 증가율이 30% 이상, 뭐 컨센서스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%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은 120%까지 올라가면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거를 좀 이끌고 있는 대형주들이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고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대형주인 현대차 또 여러 가지 자동차의 부품 업체들을 좀 유념하셔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매경비즈증권부의 김교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